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외상 트라우마가 있기 전까지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갖고 살아가질 않아요. 즉,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큰 대가 없이, 그리고 내가 큰 아픔 없이, 그리고 내가 가면서 내 가족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탈 없이 원만하게 가는 거, 우리는 그거를 뭐라 하냐면 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에게 굳이 어떤 특별한 그게 문제가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또 남편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냥 큰 문제 없이 지금 원만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참 나는 요즘 같아서는 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살아왔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안한 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아이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나한테 그걸 느끼는 게 그게 바로 행복감이라 그럽니다. 그 행복감인데 행복감은 내가 느끼는 거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타인과는 관계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은 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잊고 살았어요. 잊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에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오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내가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물론 이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상처를 입고 이렇게 가면서 또 이거를 회복을 하면은 또 편안해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또 회복해서 편안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여기에서 요 상처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내 크지 않다 보니까 이내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다시 편안해진 상태로 이렇게 꾸준하게 살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3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어떤 사람은 50년을, 그리고 60년, 70년을 그 오랜 시간을 요 형태로 살아왔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삶에 이 편안하게 왔던 이 모든 거를 모두 다 상처로 돌변시켜버립니다. 이 상처로 다 돌변시켜버려요. 이게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상처를 받고 회복을 해오고 했던,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왔던 그 날들이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엄청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미래도 계속 고통스러워지게 되니까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는 강력한 상처의 작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는 다르거든요.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10만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 외상 트라우마만큼 이런 강력한 상처가 발생을 딱 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나타나냐면 정반대인 외상 트라우마의 정반대가 바로 행복입니다. 이때 행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때 내 인생의 행복. 왜?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올 때는 내 상처를 간단하게 회복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여기에는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와 함께 편안하게 온 거예요. 그거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편안함을 누리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급이 딱 만들어지게 되니까 강력한 모든 게 다 상처로 돌변돼서 강력한 것이 결국은 내 행복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느껴보질 못하다 보니까 행복이란 말 자체를 안 느끼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 뭘로 자꾸 가고 싶어 합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편안하고 싶어 해요. 편안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조그마한 상처 하나만 회복되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게 늘 일상화되어 있었으니까. 상처 마이너스 10짜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회복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특정한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남편이 요런 말을 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 외도를 했어 그러면 외도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그런 특정한 상처 하나가 해결이 돼서 회복이 되면 다시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그게 돼요. 원래는 그게 맞았다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상처 하나하나 발생될 때마다 회복하고 상처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회복하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이 20년이다. 아니면 내 나이가 30살이다. 30년이다. 이렇게 되면 30년 동안 일을 해온 거예요. 내 나이가 30이면 내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이걸 해왔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회복을 해서 편안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는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는 요런 마이너스 10 크기의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기본이 얼마예요? 기본이 마이너스 10만으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10만으로. 그래서 결혼 생활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 20만으로도 가고 30만으로도 가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상처거든요.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더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는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고요. 겪어본 적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습관이 있는 거는 계속 요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요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요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살아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상처를 회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일반적인 상처를 회복을 해서 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마이너스 10만을 뭘로 합니까? 마이너스 10의 크기인 줄 알고 회복을 하려고 듭니다.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회복하려고 들어요. 자, 그런데 회복하려고 들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왜? 문제점과 같은 요 상처 하나. 그러나 상처가 벌써 엄청나게 수십만 개의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 그런데 남아있는 엄청나게 많은 또 상처는 또 하나가 작용을 하면 그 크기만큼 마이너스 10만 이상의 크기만큼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파. 그러니까 또 하나 해결하려고 들고 또 아파. 또 하나 해결하려고 들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기본 상처를 가지고서 회복을 하면 일정 기간 다시 상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는 생기기 전까지예요. 생기기 전까지는 편안했어요. 근데 여기는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문제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이내 아무 상처도 생긴 게 아닌데도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다시 느껴요. 그러면서 일로 또 반복을 해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했던 게 마이너스 20만으로 막 돌변되고 막 이래요. 왜? 여기서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에 가는 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상처가 점점 커져요. 외상 트라우마. 여기는 회복을 해서 편안하게 가요. 이 상처가 이제 일시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치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상태로 편안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고 점점 커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서 뭘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요거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아. 요거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분명히 이랬을 거야 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분명히 그 여자를 사랑했을 거야. 분명히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거야. 분명히 돈을 빼돌리고 있을 거야. 분명히 외도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뭐 할 것 같아. 추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보려고 들고 해결하려고 들고 막 이래요. 처음에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할 것 같다가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래. 분명히로 바뀌어요. 분명히는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확신을 갖게 돼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마이너스 10만큼의 크기로 확신을 가져버려요. 확신을 딱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는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대상이 상대가 또는 그 환경이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이걸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회복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려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막 들어요. 뭔가를 대처하려고 막 들고 반복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이랬군 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딱 갖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을 분명해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만들냐면 회복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상처가 일시적으로 멈춰요. 왜? 회복할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원래 이 상처를 편안하고 싶어 하면은 편안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편안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상처가 나한테 없어야만, 나한테 사라져야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어요. 여기 회복이 없어져 버려요. 상처는 있는데 그러면 상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력이 상실되면서 상처를 버립니다. 마이너스 10만만큼 이상의 크기의 상처를 버려요. 딱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역시 그랬네. 그러니까 내가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살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하는 길이 다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이혼하는 거,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어딘가에 몰입하는 거. 왜? 이혼해도 살 것 같고, 다른 남자 만나도 살 것 같고, 어딘가에 몰입해도 살 것 같거든요. 상처가 작용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한테는. 그게 바로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려요. 그래서 회복력을 상실시켜버려요. 내가 나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힘을 상실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즉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관련돼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랑 그 남자로부터 내가 뭔가 상실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디로 갔습니까? 편안하면서 나만 즐거우면 대로 바뀐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이렇게 되질 않으면 이 크기만큼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처음에는 이걸 회복하려고 왜? 할 줄 아는 게 회복을 해서 편안해지는 걸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은 이걸 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 즉 회복력을 상실하면서 내 인생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무너뜨려. 예를 들어 50년을 살아왔어. 그럼 내 50년의 인생을 그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내 인생이 다 날아가요. 왜? 내 인생의 전부가 상처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으니까 50년 동안의 상처를 다 버렸으니까 내 인생의 50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아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야 살 것 같아져요. 그래요.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결코 이런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 관련되어 있는 상처들을 회복을 해서 예전에 편안해지려고 했듯이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건 이거는 회복을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으로 전환합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처 자체가 해결이 되려고 들질 않고 치료가 되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글도 많이 있고 영상도 많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편안하려고 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직 완치가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니 절대 치료가 되질 않았으니 당연히 행복을 가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해요. 치료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조금 편안함이 조금 길어져요. 조금. 원래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치료하지도 않았는데 이 편안함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편안함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원래대로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치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는 얼마냐?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의 가치,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행복은 내가 나 자신에게 느끼는 거예요. 타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날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 아이들이 있어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게 다 모든 게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중심으로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즐거움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내 아이라고 한번 놓고 보자고요. 물론 이미 해리 들어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내 아이도 타인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행복한 거 관심 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데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아직은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한다 생각하면 방향을 정할 때 뭐를 가야 되냐면 내 아이를 한번 놓고 볼 때 그 아이 스스로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행복해요 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누군가 남자가 나에게 너 예뻐라고 말해줄 때 행복을 느끼는 것과 아무런 그게 없어도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원하는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다. 치료해서 제발 행복으로 전환 좀 합시다. 여기에는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내 인생이 달린 문제고 내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도저히 이 엄청난 트라우마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뭘 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시키면서 회복력을 상실시키는데 내 모든 여력을 다 투자해요. 모든 여력을 나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행복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회복력을 없애버리고 그럼으로써 타인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전락시키는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어요. 전력투구. 그리고 결국은 글로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안 가겠어? 거기에 왜 여러분들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있냐고 지금. 그만큼 외상 트라우마가 무섭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 무슨 시나리오가 딴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치료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 이거 관심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회복하는데요?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상처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싹 다 버리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옛날에 살아갈 때는 맞았어요. 그게. 왜? 특정한 상처에 관련되는 거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단답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거 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여기 거를 물어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 단계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낱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낱개가 아니라 통합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여요. 그리고 점점 키워요. 그 외상 트라우마를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여러분들 인생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아왔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살아왔어. 앞으로 70년을 더 산다 쳐요. 살아온 날,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아이들의 삶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갖는 것 같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 인생 안 팔아먹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내 인생을 왜 다 날리려고 드세요? 왜 날리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들어가요? 물론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아요. 정말 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로. 나를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쪽에 내 생각을 확신을 갖지 말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물어보고 집요하게 해결하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치료하래? 왜 눈이 이렇게 비싸대? 본인 인생, 100년의 자기 인생이 그 금액만큼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빼먹는 사람들만 주변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100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만큼 강력한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도대체 내 인생이 내 지금 살아온 날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있고 거기에 내 아이들도 있다. 그러면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인생까지 과연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